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체위 유지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위 유지 돕기. 일단은 우리가 목적을 보면요, 체위 유지는 우리가 체위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형을 체위로 인해서 장기간 누워 있는 분들한테 체위로 인해서 기형 방지를 위해서 하루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관절 가동 범위를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욕창 방지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체위 변경을 적어도 2시간마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회복적 체위에 가까운 신체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대상자의 자세에 따라서 체위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지지기구를 해서 더 편안하게 대상자가 체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보면은 체위 유지 목적은 그 외에도 환자의 진찰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간호에 적합하게 해서 환자에게 편안한 체위를 만들기 위해서 안위 증진을 위해서 체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근육의 수축이나 기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장기가 와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이라든지 가래 같은 걸 잘 뱉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배액 촉진을 위해서 아니면 호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 2시간마다 그리고 이 체위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은 그나마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호흡기와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위 유지의 목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위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방 누워 있는 거 있잖아. 일자로 누워 있는 것을 앙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하이는 모든 체위의 기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편안히 누워 있는 자세이고, 우리가 앙하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남성의 인공 도뇨할 때 앙하이 체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보면은 대상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척추 수술이라든지 척추 손상 시 척추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스크라든지 경추 손상이 있는 대상자들은 골절판 침상에다가 일자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앙하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추 천자 후에 두통이나 척수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앙하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앙하이로 인해서 앙하이 쪽으로 계속 누워 있다 보면은 거기에도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뒤통수, 호두골이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꼬리뼈 미골, 그 다음에 등뼈라든지 아니면 발꿈치, 청골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라든지 견갑골, 목 뒷부분도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러스 체인데 반자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호흡 환자가 주로 호흡곤란 환자한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때 하냐면 복수천자 할 때, 복수천자인 경우에도 복수가 계속 차기 때문에 복강내를 차기 때문에 이 횡격막을 누르게 돼서 폐 용적 부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울러스 체위를 취함으로써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수천자 할 때도 이 체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흉부수술이라든지 심장수술을 했을 때 이 대상자들한테 파울러스 체위를 하고요. 그 다음 폐수술 후에 환자를 편안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회복 후 수술 후에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위로서 앙하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환자가 수술 후에 병실로 올라왔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반자이를 취해주면서 우리가 기침이라든지 호흡요법을 해서 환자가 폐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울러스 체위 때에도 우리가 욕창이 자주 앉아있기 때문에 호발 부위가 나타나는데 발 뒤꿈치라든지 극상돌기, 청골이나 자골, 견갑골, 미골, 등뼈 등의 무릎 뒤 등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스 체위, 측 Y죠. 보통 심스 체위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관장 나 항문 검사할 때이고, 그리고 치과의 같은 경우는 무의식 환자들이 우리가 구강 내 분비물의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간 더 치기에서 더 많이 약간 측 Y로 해가지고 약간 보기도 아니고 뭐 약간 조금 많이 옆쪽으로 누워 있을 때 이때 무의식 환자들의 구강 내 분비물의 배액을 촉진할 수 있는 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슬링이가 있는데요. 슬링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반 내 장기를 이완시키는 체위로서 산후운동이라든지 분만 후에 산후운동, 그 다음에 자궁 내에 태아 위치 교정, 우리가 태아가 브릿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뒤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런 슬령의 체위를 함으로써 자궁 내 태아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머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운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경통 완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때도 이 슬령의 자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절석이, 이거 산부인과 체위, 세석이라고 하고, 회음부라든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 검사라든지 또는 분만 등의 부인과 환자의 진료라든지 내진을 돕기 위한 적절한 체위입니다. 그리고 배행와이, 배행와이는 앙화 위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죠. 그래서 복부 검사라든지 또는 질검사, 간단한 질검사, 그 다음에 여성의 인공도뇨를 삽입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음열 요법을 할 때 그때 취해주는 체위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엎드려 누운 체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위 변경에서 우리 할 때도 보기라든지 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예, 그 대신에 장기가 이 보기를 취할 때는 척추라든지 목에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라든지 아니면 요추 쪽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런 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무리가 가니까. 그리고 무릎 아래하고 발등 사이에 발목 밑에 작은 쿠션 같은 거를 대주면은 족저근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 굴곡되어서 압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데워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욕창 호발 부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전두골, 이마뼈라든지 아니면 하악골, 그 다음에 상완골이나 흉골, 경골, 뺨과 귀, 무릎이나 발등과 발가락 같은 거, 무릎이나 남자 생식기라든지, 그래서 보기를 할 때는 우리 남자 생식기 부분에 쿠션을 대줘야 되고요. 눌리지 않도록. 여자인 경우는 가슴 위와 아래 사이에 쿠션을 대줘서 유방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봉 돌기라든지 볼때기도 욕창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앙왕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위로서 외측의 둔부라든지 무릎 관절, 어깨를 굴곡시키는 자세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델렌버그 체위 같은 경우는 T 포지션 또는 골반 고이라고 하는데, 상복부 진찰이라든지 쇼컷이 우리 신체 하부의 혈액을 심장으로 모을 때 이런 취해를 T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그러신데 장시간 이 체위를 취할 경우에도 상완 신경쪽 마비라든지 우리가 거꾸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 내용물이 역류 등을 일으켜서 호흡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변형된 트렌델렌 버글 체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운동과 이동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가 장기가 누워있거나 장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게 되면은 우리 근골격계라든지 심혈관계, 호흡기, 여러 기관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골격 같은 경우는 뼈가 탈무기질화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해진다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부피라든지 힘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관절이 경직이 돼서 족저 굴곡이나 하수족 같은 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감소가 일어납니다. 심혈관 같은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전 형성, 우리가 누워있다 보면은 혈행이 늦어집니다. 느려지게 돼서 이게 혈액이 혈관 벽 쪽으로 붙어서 혈전 같은 게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고 말초 맥박도 약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말초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같은 경우도 호흡 근육의 움직임 감소로 인해서 호흡의 효율성이 감소됩니다. 기침을 못한다든지 분비물이 쌓여도 뱉어낼 수 있는 힘이 감소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정체성, 폐렴 위험성이 증가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호흡근이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위장관 같은 경우도 장기간 누워있다 보면은 식욕 부진이나 복부 팽만, 장음이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변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나타날 수 있고요. 비뇨기 같은 경우도 신호 내에서 소변이 정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을 형성하기도 하고 소변 정체라든지 배뇨 횟수의 감소라든지 잔뇨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라든지 뭐 심리적으로 대사 상태가 감소가 일어나서 뭐 대사적으로 오는 상처 치유가 지연되더니 피하 지방의 감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의 효과는 우리가 근골격계를 처음에 보면은 아까 근육의 부피와 힘이 감소한다는데 근육의 힘이라든지 관절 운동량이라든지 뼈가 성장을 하고 유지 증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맥관계는 심박동수라든지 심박출량, 수축기압이 증가해서 혈액이 쉬고 있는 모든 조직의 심장과 근육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계는 폐환기가 증가되고 그래서 폐환기 증가로 인해서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이 예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장계 같은 경우로 위장과 의 근육의 힘이 증가해서 소화 배설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뇨기계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증가로 인해서 노폐물의 배설이 증가되고 방광 내 소변의 정체가 예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라든지 피부 같은 경우는 욕창을 방지될 수 있고 심리 사회적으로도 대상자가 뭐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편안한 안정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종류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의 종류에는 능동 운동이 있습니다. 능동 운동 같은 경우는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해서 근육의 힘이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이라든지 경축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동 운동 같은 경우는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로 관절의 경직이나 경축을 막고 가동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수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 위축이나 허약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 있는데 등장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하지만 이거 힘 같은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신체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등장성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척성 운동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고시에도. 그래서 간절로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고붕대 했을 때 그 손상된 다리에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쪽에 지나가는 다리의 근육에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탄력이나 긴장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등척성 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등척성 운동은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라든지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라든지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에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등척성 운동에 우리가 석고붕대 했을 때 우리 그 손상된 다리의 근육의 힘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근육의 크기라든지 운동 부위의 순환을 증진시키고 뼈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정맥 우려를 예방하는 것이 등척성 운동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할막성 관절의 각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 개념 정의를 교과에 있는 거 개념 정의를 꼭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굴곡이나 신정, 과신전, 외전이나 내전, 회의, 회내, 내번, 외번인데 오타가 났네요. 외번이죠. 발바닥에서 나타나는 거. 외번, 외회전, 내회전 같은 거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놓는 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굴곡 같은 경우는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운동이고요. 서로 가까워지는 운동.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대퇴를 복부 쪽에 가깝게 들어올리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굴곡이라 할 수 있고요. 신전 같은 경우는 굴곡의 반대죠. 그래서 두 골의 각이 증가해서 서로 멀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부렸던 팔을 다시 뻗는다든지 대퇴와 무릎을 펴는 것들이 이게 신전이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신전 같은 경우는 고개 펴는 위치에서 지나쳐서 뒤로 구부리거나 손등쪽으로 구부리는 것이 과신전. 외전 같은 경우는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어깨 외전 운동 시에 팔꿈치와 손목을 잡고 몸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올리는 것들이 외전이라 할 수 있고요. 내전 같은 경우도 외전의 반대 운동으로 사지가 인체 중앙성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즉 해부학적 자세로 되돌아오는 것이 내전입니다. 그리고 해외나 회내는 손바닥을 회외 같은 것은 손바닥을 앞쪽으로 돌려서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회내는
전환을 내측으로 회전해서 손등을 앞쪽으로 돌려서 요골과 척골이 서로 꼬이는 운동이 해외와 해내라는 것이고, 내번과 외번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안쪽으로 오는 것을 내번, 그리고 발바닥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외번입니다. 그리고 외회전이나 내회전은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밖으로 회전시키는 것이고, 어깨 외회전 운동 시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직각이 되게 해서 구부려서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자세에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외회전이고요. 내회전 같은 경우에서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내회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고 그림문까지 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하고 자주 눈에 익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그래서 이 목적은, 이것은 관절의 가동성이나 근육의 크기, 긴장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머리와 목의 가동 범위는 어디까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깨의 가동 범위라든지 고관절 가동 범위, 무릎 가동 범위, 발목 가동 범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국가고시에서는 어깨의 가동 범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다 우리 가동 범위, 우리가 각 기관에서 우리 관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인데, 우리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관절 가동성을 유지하고 경축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관절의 운동을 시킬 때 관절에 부종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관절 주위에 근골격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관절 범위 운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관절 범위 운동을 간호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가능한 한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범위 이상으로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직이나 강직이 나타나게 되면은 압력을 골고루 주고 천천히 다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면서 다시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관절에 따라서 3번씩 반복하고, 그 다음 운동을 해주고 보통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이상이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한쪽 부분에서 끝낸 뒤에 다른 쪽 부분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운동 돕기와 그 다음에 체위 유지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